안녕하세요. 쓰는 사람 정지우입니다. 저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채널은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주제 중에서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작가가 무엇인지를 살짝이라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너무 다양한 종류의 작가들이 있어서 내가 그 작가 중에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를 사실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작가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세상에 다양한 작가들이 있구나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뭐 방송 작가, 라디오 작가, 뭐 드라마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웹소설 작가, 그리고 뭐 문단의 어떤 평론가나 소설가나 시인들도 다 작가들이죠. 그리고 뭐 단행본을 낸 그런 작가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책을 출간한 작가들도 존재하고,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그냥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어,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작가들 중에서 나는 어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 의식이 먼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작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작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시인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냥 좀 더 보편적인 보통의 의미에서의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책을 몇 권 출간하고, 그리고 작가라고 하면 몇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일단 글을 써야 작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식적인 지면에 글을 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 언론사 잡지든 아니면 신문사든 책이든 단행본이든 뭔가 이제 좀 공적인 루트로 출판을 하거나 기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런 작가라는 직업으로 불릴 만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작가로서 강연을 한다든지, 뭐 북토크를 한다든지, 뭐 대학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 속에서의 작가로서의 위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의미 속에서 작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방식은 등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뭐 수필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매년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한 그런 잡지, 문학 잡지사들이 있죠. 창작가 비평, 문학 동네, 뭐 문학과 지성사 이런 좀 굵직굵직한 문학 잡지의 공모전에 투고를 해서 당선이 되면 작가가 되는 거였죠. 사실 옛날에는 그 루트가 제일 대표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어가지고 등단을 해서 문단에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그런 관련된 출판사들에서 뭐 단편 소설집 출간하고 뭐 에세이집 출간하고 그러면서 알려져서 신문사에 칼럼도 싣고 이런 식으로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 나갔었죠. 그래서 뭐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문단에서의 등단이라는 게 당연히 작가가 되는 길의 필수 코스는 아니고, 오히려 그 등단을 한 작가들의 활동폭이 그렇게 넓은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한 전체 작가의 제가 느낄 때는 한 10% 정도? 네, 그렇게까지 등단한 작가들이 굉장히 작가로서 활동하는 숫자라든지 범위가 아주 폭넓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사실 요즘에 가장 작가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이 알려지는 루트이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 루트를 밟아서 작가가 됩니다. 그 루트는 이제 주로 SNS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거죠, 먼저.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의 팔로우가 뭐 몇 K 이상 되는 이런 출신의 작가들, 인플루언서 출신 작가들이죠. 뭐 파워 블로거 출신 작가들, 그래서 뭐 이웃수가 몇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작가들, 뭐 브런치로부터 시작한 작가들, 뭐 이런 블로그들도 다 SNS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로 되게 유명해진 작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특히 한때는 팟캐스트가 되게 많은 작가들을 만들었었죠.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이제 한 몇만 명쯤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팟캐스트에서 출발한 작가들도 많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쪽에서 되게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작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사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SNS로 일단 유명해지면 작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유명해지면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출판사들에게 엄청 연락이 올 거예요. 왜냐면 이 자기 구독자가 한 몇만 명 이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면 책이 최소한 몇천 부는 팔리잖아요. 근데 요즘 출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초판, 그러니까 책을 처음 찍을 때 보통 1쇄를 초판이라고 하는데, 대충 예전에는 3,000부 정도를 찍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판 3,000부 찍는 책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초판 3,000부 찍으면 출판사가 되게 큰 마음 먹고 출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판 1, 2,000부를 찍고 어떤 경우 막 300부, 500부 찍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 초판 1, 2,000부도 잘 안 팔리는 게 요즘 출판 시장의 현실이어가지고, 그런 인플루언서들, SNS 인플루언서들 책을 내면 기본적으로 몇천 부 팔린다더라. 혹은 많이 팔리면 몇만 부도 팔리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책을 내고 싶어 하죠. 물론 어떤 출판사들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서 되게 어떤 그 출판사가 추구하는 어떤 고퀄리티의 그런 글들만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하는 그런 출판사도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세상엔 너무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판매량 위주, 약간 상업성을 중시하는 그런 출판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요즘에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 상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책이 많이 팔리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작가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작가가 금방 될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글 쓰는 건 좋아해야겠죠. 네, 어느 정도 글도 잘 쓰고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요즘 출판 시장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글 잘 쓰는 거는 오히려 작가로서의 한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글 잘 써도 사실 뭐 1,000부도 안 팔리면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1,000명도 없으면 작가로서 계속 생존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글은 좀 못 쓰더라도 되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나의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상당히 그 작가의 글들을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다듬어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그냥 써주는 경우도 되게 많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써서 보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되게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 일단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뭐 글쓰기 수업이나 뭐 강연이나 북토크나 독서 모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듣고, 뭐 사석에서도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요즘에 뭐 꼭 다른 걸 안 따지고 그냥 정말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인플루언서 되는 것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작가가 되고 싶으신 거라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때로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작가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약간의 소명 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찰, 글쓰기 능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중요한 측면들이겠죠.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측면이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작가가 되고 출판하고 유명해지고 책을 많이 팔고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출판사들도 그런 작가를 원하고, 또 그런 작가분들이 막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다거나 뭐 그렇다고 보기는 또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작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지식인들이나 어떤 작가분들은 그렇게 단순히 어떤 영향력 있고 상업적이기만 한 작가들은 쟤네들은 작가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사회에서 보자면 그런 작가의 범주는 굉장히 폭넓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랄 것이 있다면 한 세 번째 정도 방법이 있겠네요. 출판사에 내가 쓴 원고를 투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 이제 A4 한 80장에서 100장 정도가 단행본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한 권이라고. 보통 곱하기 3을 하면 되거든요. 그 한글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딱 한글을 켜서 글을 쭉 썼는데 10포인트로 한 A4 한 80장을 썼다. 그럼 이제 책 한 권 분량을 딱 쓰신 거거든요. 그럼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출판사들을 검색해 보는 거죠. 특히 내가 뭐 인문학 책을 썼다. 그럼 인문학 책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쭉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출판사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메일을 다 땁니다. 투고 메일을. 한 10군데 이상 내 원고와 좀 기획서를 적어서 대충 내 원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투고를 하시게 되면 사실 출판사들이 이 투고 메일을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지만 웬만하면 대충이라도 훑어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좀 저자 이력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앞에 방법과 연결되는데 되게 SNS 팔로워가 많다든지 뭐 파워 블로거라든지 내가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채널에 있다든지 이러면 출판사들이 원고를 좀 열심히 봐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투고를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면 보통 뭐 한 명의 작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다양한 강연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책 출간 이력이 있게 되면 각 공공기관들에서 또 강사 모집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지원할 때 내가 이런 책들을 출간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아니면 뭐 글쓰기 수업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또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작가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비슷비슷한 방법들이에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슷비슷한 방법들인데 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약간 그 언론사 투고 같은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보면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시민 기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웹진들 그냥 인터넷으로만 기사나 칼럼을 발행하는 그런 언론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0대 일간지 이런 언론사들도 있을 텐데 잘 찾아보시면 대부분 또 투고란들이 있어요. 투고 메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제 뭐 A4 한 장 반 정도 분량의 칼럼 같은 걸 썼다. 아니면 나름대로 뭐 어떤 정보가 담긴 그런 기사라든지 에세이 같은 것들을 쓴다고 했을 때 특히 좀 이제 언론사는 뭐 약간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실어주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스스로 좀 투고를 활발하게 해보다 보면 언론사에 나름대로 이제 언론사도 공적인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의 글을 실은 이력들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떤 작가로서의 이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도 내가 이런 언론사에 글을 실어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죠. 그런 방면으로도 자신의 경력을 만들어 가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내가 투고를 했을 때는 그 언론사에서 이 원고료는 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고료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10대 일간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있잖아요. 신문사들. 그런 경우에는 투고한 글을 실을 때도 또 원고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고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받아보면 약간 글 쓰는 재미도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칼럼니스트, 작가, 뭐 에세이스트로서의 경력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가 이제 작가가 되는 방법들,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글을 쓰되 그 글을 항상 어딘가에 올리면서 좀 노출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브런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뭐 페이스북은 하든 페이스북에도 좀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혼자서만 글을 쓰고 혼자 묵혀놓지 말고 자꾸 어딘가에 공개하다 보면 자기의 독자가 한두 명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독자 한두 명이 눌러주는 어떤 공감수, 좋아요수, 달아준 댓글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내 글쓰기의 방향을 되게 스스로 느끼게도 해줘요. 그러다 보면 또 많은 글을 쓰게 되고 글은 당연히 많이 쓸수록 글쓰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글은 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되게 많은 성찰을 동반하게 되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작가로서의 기본기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많이 노출시키고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을 때 책도 출간하고 또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면 사실 더 길게 정말 쓰는 사람, 정말 작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다가가는 길이 되겠죠. 단순히 뭐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작가로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거나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책도 출간하고 책도 많이 팔리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글 쓰는 삶을 산다, 글쓰기와 나의 삶이 하나가 된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주제,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